이번 시간에는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상담하고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배우셨죠? 좀 어때요? 네, 직업상담사 시험은 학자들의 이론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금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많이 보면 좀 단순 암기에 가깝거든요. 많이 좀 보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프로이드 아저씨 나왔을 때는 결정론적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라는 것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를 중시했고 5세 이전에 뭐가 성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부모 영향이라든지 비관적, 5세 이전에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관적이죠. 그리고 나누는 거, 환원주의 같은 거, 또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자유현상, 꿈, 저항, 전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독특한 문장을 조금 외우시면 돼요. 구분만 하시면 되고, 또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 자, 크게 사회적 관심을 적게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게 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면 아들러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받는 거예요. 아주 짧게 설명을 했는 건데, 그래도 수험생 여러분들은 직업상담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구분만 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실존주의 상담 가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도 몇 문장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재 기본서 17페이지 방갈로 3번에 실존주의라고 되어 있고 갈로 안에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존주의 상담은 여러 명의 신학자와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서 만든 이론인데, 이 이론은 딱 실존주의라고 이론이 딱 정립되기보다는 그냥 철학에 가까워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건데, 딱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딱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쪽으로 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상담은 철학과 조금 가깝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1개요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치료가 아니고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면 실존주의 상담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까지 이렇게 또 묶어보세요. 묶어서 실존주의 상담은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 대면적이라는 것은 만나는 거거든요. 자, 실존주의 상담도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만나서 한다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인간에게 자기 지각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스스로 본인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자각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간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시각이 중시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책임지고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문제는 쉽게 나와요. 알겠죠? 자,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자, 5번하고 6번을 또 이렇게 묶으세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개인이 겪는 불안은 하나의 삶의 조건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심리 문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그만 조건이다. 요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고, 자, 요 문장이 나왔을 때 그냥 실존주의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문제를 조금 이따 풀어보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7번하고 8번은 이렇게 또 묶으세요. 동그라미 7번, 8번은 묶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효과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하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 스스로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즉 내담자의 능력을 중시한다는 거고. 정답 8번.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들의 가치를 검토, 판단하게 돕고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준다. 이 문장도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얄롬이 제시한 4가지 궁극적 관심사에 보면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4가지 외우시면 되고, 오답 노트는 공허라고 나오거든요. 공허 갈로 열고 X. 자, 4가지 궁극적 관심사가 아닌 것은 공허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존주의는 끝났습니다.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2페이지 보세요. 찾았습니까? 예, 25번. 다음 중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자, 답은 3번인데 보세요. 치료가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이 실존주의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실존주의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 이론이 너무 많은데 깊이 있게 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급상담사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70% 내지 80%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해라는 것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를 믿으시고. 자, 26번 가겠습니다. 지급상담주 밑줄 거 보세요. 대면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피해자적 역할로 벗어나고, 그리고 대면적이라는 것은 만나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중요시하는 이론은 뭐예요? 그렇죠. 금방 우리 배웠는 실존주의. 27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치료이다. 우리 문장에서, 앞에 문장에서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치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치료가 아니고 내담자로 하여금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우리 교재에 있는데, 자, 1번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겠죠? 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28번. 다음 중 실존주의 상담 혹은 실존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인데 보세요. 인간 본질에 대한 밑줄 거 보세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결정론 또는 무의식적 동기가 나오면 어떤 이론? 그렇죠. 정신분석. 프로이드 아저씨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또 그거는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자, 29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효과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력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들의 가치를 검토, 판단하게 돕고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실존주의. 자, 29-1번. 얄롬이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 4가지 궁극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죽음, 자유, 고립은 맞지만 공허는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는 이제 무의미성이고. 되겠습니까? 자, 공허가 답입니다. 자, 다시 기본서 페이지 17쪽에 오셔가지고 방갈로 4번에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또 보시면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불일치. 자, 불일치라는 것은, 자, 1번에 보면 핵심 정리해 보세요.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아와 경험에 대한 불일치인데,
자, 참고로 요거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칼 로저스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그 목사였대요. 그래갖고 칼 로저스도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그 어린 칼 로저스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녀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자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칼 로저스가 한 20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중국으로 여행을 갔대요. 중국에 여행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중국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자아는 뭐냐 하면 교회를 다녀야 행복한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아하고 경험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아와 경험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일치를 시켜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자아와 경험을 일치시킨 다음에 뭐를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아실현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그 교재에 보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완전히 기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칼 로저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일치라는 말이라든지 자아, 경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내담자 중심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담자 중심은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 이 칼 로저스의 상담은 내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상담이에요. 보통 상담을 하면 상담자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내담자를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내담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상담자 역할은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공감해주고 지켜보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이론은 무슨 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는 이론이고 상담자의 태도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내담자 중심은 내담자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을 되게 높이 평가했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참고로 아시고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칼 로저스가 창시한 이론이고 초기에는 뭐라고 불렸냐 하면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불렸어요. 자,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지시를 안 했거든. 왜? 내담자 중심은 스스로 내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지시하지 않아요. 지시하지 않으니까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중기 때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현재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내담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즉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인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요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동그라미 2번 하고 동그라미 4번을 또 이렇게 묶어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담자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내담자 거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인간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자, 이 문장도 봤을 때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했는 거고.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 등이 이용되며 정보를 탐색한다든가 조언, 설득, 가르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밑줄 그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 내담자 중심 상담은 내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이 없어요.
그냥 상담자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면 내담자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내담자 중심은 상담자의 태도를 되게 중시했는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법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조언한다, 가르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좀 틀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봤을 때는 상담자가 지시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내담자 중심은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 설득, 가르치기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알겠죠? 사용하지 않는다에 밑줄 긋고 오답 노트는 사용한다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 7번 또 5번하고 7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자, 동그라미 5번 가겠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칼 로저스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6번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장도 맞는 거고, 동그라미 7번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렇죠. 이것도 뭐 특별한 기법 사용하지 않고 나와 너 이런 거 인간의 사람과 사람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상담자에게 필수적인 조건은 공감, 무조건적 수용, 진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성하고 같은 말도 좀 외우셔야 돼요. 진실성과 같은 말은 진솔성도 같은 말이고 일치성도 같은 말이에요. 로 상담자의 태도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이론에서는 상담자는 그냥 내담자가 말을 하면 그냥 공감해주고 아, 예.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용해주고,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진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자의 태도 3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와요. 자, 동그라미 9번. 상담 이전에 심리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내담자 중심 상담은 스스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특별한 진단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입장이라는 요 문장이 나오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10번 수차례에 걸친 면담, 밑줄 그어보세요. 수차례에 걸친 면담. 그러니까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자신과 타인, 진로, 그리고 성장 가능한 능력 등의 진로 탐색과 계획을 하도록 도와준다. 요 문장이 나오면 또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1번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상담자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문장 자 보세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봤을 때는 내담자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적용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 내담자의 역량을 조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한테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적용해서 하면 조금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으로 상담을 할 때에는 내담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능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으로 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2번하고 동그라미 14번 이렇게 또 묶으세요. 묶어서 요거는 그냥 요 문장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요것도 다른 보기 하나가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2번.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8번, 9번, 10번, 11번은 단독으로 나와요. 알겠죠? 단독으로 나오고. 자,
제가 이렇게 묶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 묶은 게 이제 한 문제로 이렇게 보기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2번. 로저스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13번. 몇몇 내담자 중심 상담사들은 일반적 적응과 직업적 적응 사이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았고 14번. 직업 정보는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에만 상담 과정에 도입한다. 자, 요 문장이 내담자 중심이라고만 아시면 되고 요 문제는 찾아가기 쉬워야 알겠죠?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3. 상담의 기본 가정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한다. 자, 내담자 중심은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한 그 이론이니까 각자 개별성과 독자성을 되게 존중한다는 그 역시도 사람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다. 이 문장도 맞다고만 가져가시고 자, 3번, 4번을 체크하세요. 3번, 4번. 적응의 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인간의 내면, 심리를 좀 더 강조하는 건데 이게 지적 측면하고 정서적 측면을 이렇게 순서가 바꿔 나와요. 이게 틀렸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유년기의 외상적 경험보다 현재의 직접적인 장면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외상적 경험보다는 그 현재의 직접적인 장면을 강조한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문장이 바꿔 나와요. 이거 틀렸다고만 좀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이드 아저씨만 과거를 중요시했고 나머지 이론들은 대부분 다 현재를 중요시하고 또 그리고 프로이드 아저씨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봤지만 나머지 아들러부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는 상담 이론은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문장에서 비관적이다, 과거다, 부모 영향, 안 좋은 문장, 생물학적 본능 이런 말이 나오면 프로이드 아저씨 거 찍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인간은 성장, 건강, 적응을 이루려는 기본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 요 문장도 맞다고만 좀 찾아가시면 되고 자, 상담의 기본 과정에서 3번, 4번 요렇게 좀 체크하세요. 틀린 거 요거 좀 찾으시면 되고 자, 4번 목표 가겠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목표는 뭐냐면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요렇게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두 번째,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요 세 개 1번, 2번, 3번은 모든 어떻게 보면 상담 이론의 보편적인 내용이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내담자 중심의 불일치라는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론가들이 이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상담의 목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상담이든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죠? 근데 요거 문제에서도 찾아보면 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보편적이고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요런 게 있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자,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간의 불일치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므로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아의 세 가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간의 불일치. 자, 그러면 현실적, 이상적, 타인이 본 자아를 요거 외울 때 현이타 이렇게 외우세요. 현이타. 현이야 차에 타라. 현이야 차에 타라. 좀 줄여서 현이타. 이렇게 현이타. 자, 이렇게 유치하지만 어디든 간에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페이지 1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번 상담 기법에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첫 번째 공감적 이해. 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동그라미 3번 진실성. 그러니까 앞에도 말했듯이 내담자 중심 상담은 기법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해요. 대신에 뭐냐면 상담자의 태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담자는 옆에서 공감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도 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속이면 안 되겠죠. 내담자 스스로 신뢰, 그러니까 진실 있게 이렇게 대하면 내담자 스스로 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이 상담자의 태도 3가지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그리고 진실성이에요. 그리고 보기에서 진실성을 진솔성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일치성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거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독 문제로 진실성 혹은 일치성이 단독 문제로 나와요. 자, 교재 보세요. 내담자로 하여금 개방적 자기 탐색을 촉진하여 그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요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치성 또는 진실성, 진솔성 찾아가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용되는 상담 기법 보겠습니다. 적극적 경험, 공감적 반영, 감정의 반영, 디귿은 공감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답 노트 하나 써놓을게요. 역할 연기라고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역할 연기 가로 열고 X. 역할 연기 가로 열고 X. 자, 사용되는 기법은 기억, 니은, 디귿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상담자 역할은 기억 보세요. 조력 관계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 조력이라는 건 약간 도와주는 거고, 니은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고, 디귿 내담자의 활약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것도 여기 보면 보편적인 상담 이론 그쵸? 근데 답은 찾아가기가 편해요. 그 옆에 하나 쓰세요. 오답 노트 써드릴게요. 진단하여 분류 가로 열고 X. 진단,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를 진단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여 분류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하여 분류 가로 열고 X. 밑에 6번 상담의 특징 볼게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특징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한다. 자, 칼 로저스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환자를 대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용한다. 요 문장이 맞다고만 가져가세요. 2번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신뢰들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범위에서 요 상담은 의외 보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한번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는 연구조사를 통해 개발되었다. 연구조사, 환자를 대상으로 경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연구조사 했다는 말이 맞다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현상학적 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 보세요. 밑에 문장이 나와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현상학적 장이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개인의 여기, 지금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게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했는 거예요.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게 똑같죠. 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걸 한 10명이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불쌍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주관적으로 해석하죠.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건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현상학적 장이라고 좀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단순 암기예요. 암기.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이론가에 대해서 독특한 거, 그 문장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접근은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관점, 이것도 좀 외우세요. 선천적으로 잠재력, 선천적인 잠재력.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인간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높게 평가했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실현 가능성, 경향성, 자기 실현 경향성. 내가 꼭 어떤 것을 실현해야 되겠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조금 몇 달 후에 직업상담자 시험을 꼭 내가 따야 되겠다. 따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 찾으시면 되고. 자, 페이지 20조 9. 심리검사를 사용할 때의 활동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쉽게 나와요. 근데 요것만 참고로 요게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 문제는 쉽게 풀려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검사 결과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지. 이왕이면 내담자 참여하도록 하고. 동그라미 2번. 내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검사의 가치와 제한점을 설명해 준다. 그렇죠. 설명해 줘야 돼. 이 검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도 해주고. 동그라미 3번. 검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시험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바로 내담자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이 결과가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좀 더 명확해질 때 조심스럽게 이제 그거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내담자를 조금 높게 평가했는 거고. 그 옆에 하나 써놓을까요? 오답 노트. 평가적인 언어 사용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평가적인 언어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평가적인 언어 갈로 열고 X 하시고.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것은 우리 좀 전에 아까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지금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꼭 어떤 것을 취득해야 되겠다,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몇 달 후에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면 그것이 실현되는 경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즉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한다. 자, 선생님들도 몇 달 후에 이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죠.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렇지만 힘든 것을 참고 이겨내고 하면 다음에 몇 달 후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발달도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서 영향도 줄 수 있고.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세요.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거세요.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오답 노트 하나 적어 드릴게요. 동물을 제외한이라고 나오거든요. 동물을 제외한 갈로 열고 X라고 쓰세요. 여기서는 3번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 이 말도 맞고. 자, 이것도 문제를 보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 상담 결과 가겠습니다. 자, 내담자 중심 상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되도록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내담자는 현실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상담 이론의 공통적이에요. 과거를 중심으로 뭐 이상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 옆에 하나 오답 노트 써놓을게요. 이상적 갈로 열고 X. 현실적에서 이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상적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변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내담자는 불일치의 경험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자아와 경험에 대한 불일치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뭐 상담 결과, 상담이 끝난 다음에 내담자가 변화된 모습은 당연히 불일치가 감소되도록 해야지. 근데 이것을 자꾸 증가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선생님들 그 옆에 하나 쓰세요. 감소 밑줄 긋고 증가라고 하고 갈로 열고 X.
자, 동그라미 3번. 내담자는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보편적인 거고. 4번. 내담자는 근본적으로 자아지각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보편적인 거. 5번째. 내담자는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더 능률적이게 된다. 동그라미 6번. 타인을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문장들도 독특한 문장이라기보다는 모든 상담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1번, 2번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답은 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끝났고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24쪽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보세요. 내담자로 하여금 밑줄 그어보세요.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우며 열등감 밑줄 그어보세요. 열등감을 감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은 아들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31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인데 보세요.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정보 검색, 조언, 설득, 가르치 등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밑줄 그어보세요. 내담자의 정보 검색이나 조언, 설득, 가르치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고 32번 진로 상담에서 면접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상담자의 공감, 무조건적 수용, 진실성 이것은 뭐예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가지는 3가지 태도죠.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상담 모델은 행동주의적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행동주의 상담은 안 배웠지만 그래도 요 문장에서는 이거는 내담자 중심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그냥 참고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33번 가겠습니다. 많은 상담 기법들은 내담자를 상담하기 이전에 그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중 상담 이전에 심리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심리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은 누구 거? 그렇죠. 내담자 중심 상담. 34번.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면담 만나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그렇죠. 보기에서는 내담자 중심이 없죠. 근데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하고 같은 말은 비지시적 상담 이론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비지시적 상담 이론 1번 찾아가시면 됩니다. 35번 인간 중심적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담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는 1번 보세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담자가 봐야 돼요. 왜? 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이론이죠. 그러면 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역량이 있으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하는 거고 솔직히 역량이 없으면 내담자 중심 상담해서 효과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가져가시면 되고 35-1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다양한 진로 관련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담을 한다. 자, 내담자 중심은 진단을 아예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단 뭐 이런 것들 안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36번 다음 중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 과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 기어,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맞고 미연,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다 맞고 D가 보세요. 적응의 정서적 측면보다 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정서적 측면, 지적 측면 이게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D것은 틀렸고 리얼, 현재 직업적인 장면보다 유년기의 외상적 경험을 강조한다. 이것도 현재 지적적인 장면하고 유년기 외상
인간적 경험이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리얼도 틀렸고 명, 인간은 성장, 건강, 적응을 이루려는 기본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맞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겠네요. 37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가 아닌 것은 있는데 4번 보세요.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자유하고 책임을 조금 강조한 이론은 실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조금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37번에는 옆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4번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존주의에 가까운 이론이에요. 답은 4번이 아닌 것이고 38번 가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를 세 가지 자아가 불일치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다음 중 그 세 가지 자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현이 타, 현이야 타라, 현이 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자아는 없습니다. 39번 보기의 내용적 인간정신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로 짝지어진 것.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했죠. 자, 보기 보면 기억 해석은 아닌 거죠. 니은 진솔성 맞네요. 디귿 공감적 이해 맞네요. 리얼은 무조건적 수용 맞네요. 미음 맞닥뜨리기 아니네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얼이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녀야 할 태도 중 내담자로 하여금 개방적인 자기 탐색을 촉진하여 그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요인은 이것은 그렇죠. 일치성. 41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그렇죠. 역할 연기가 아니고 42번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2번 내담자 문제를 진단하여 분류한다. 자, 진단한다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없어요. 알겠죠? 진단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 1번, 3번, 4번 요거 다 교재에서 했는 거예요. 자, 3번 갈게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1번, 2번, 4번은 우리 교재에서 했는데 3번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3번을 한번 보세요. 실험에 기초한 기납적인 접근 방법이며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한다. 요거는 우리 조금 이따 배우는 행동주의 거예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행동주의.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인 접근법. 요 문장은 행동주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자, 요 3번은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1번, 2번, 4번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찾아가시면 되고 44번 갈게요.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의 접근이 개인의 지금 여기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은 현상학적인 장입니다. 45번 가겠습니다.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접근의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했는데 2번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기 실현 경향성이죠. 46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심리검사를 사용할 때 활동 원칙이 아닌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평가적인 언어를 한다. 평가적인. 자, 이 평가적인 언어라는 말이 나오면 상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지. 상담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담자가 높은 위치에서 내담자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를 평가하노? 그렇죠? 평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쉽게 약간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뭐 평가한다, 조언한다, 설득한다, 충고한다,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상담에서는. 47번 갈게요. 인간중심 상담은 실현화 경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동물을 제외한, 아니죠. 인간하고 동물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죠. 자, 48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하는 상담 결과가 아닌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내담자는 불일치의 경험이 증가된다. 아니죠. 불일치가 감소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증가된다. 이게 2번이 틀렸고 49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하는 상담 결과가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내담자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다. 이상적으로 가면 안 되고 자꾸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아닌 거예요. 50번 요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익혀볼게요. 직업 상담의 기법 중에서 비지시적 상담 규칙이 아닌 것 했는데
자, 2번을 보세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 또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 또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조금 물어봐야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우리 교재로 와볼까요? 페이지 20페이지 오셔서 자,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가보겠습니다.